우리 집에는 1세대 1주택인데요. 남편한테 상속받은 주택, 이때 판정 시 아내는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세금 상식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한 채일 때 동일 세대와 별도 세대에 따라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세금 상식입니다. 남편한테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지금까지 남편이랑 10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아내가 상속받으면서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되는지 질문이 많은데요. 동일 세대는 남편과 통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피상속인, 사망한 남편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유, 거주한 기간을 모두 통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이 10년을 보유했습니다. 아내가 상속받으면요, 바로 팔게 돼도 남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을 남편의 보유했던 기간과 합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상속받고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에는 가능한 거죠. 다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도 남편과 통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주의할 점이 동일 세대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같이 살던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의 경우에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되면은 통산이 된다는 점인데요. 상속받은 경우에 무엇이 잘못 계산됐는지 알아볼게요.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과 다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2013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6년 6개월을 보유하시다가 A주택을 20년 4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재산가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입니다. 동일 세대였던 아들이 3년 6개월 뒤인 23년 10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격이 20억으로 올랐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김양심 씨는 동일 세대인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3년 10월에 20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김양심 씨는 고가주택 12억 초과에 대해서 동일 세대원으로 부친이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통산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0년 이상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80%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 공제가 되고요.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40% 해서 이 둘을 합산해서 80%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6년 6개월을 보유했고 상속받은 이후도 동일 세대니까 통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년 6개월, 3년 6개월을 합산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80%가 된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신고했어요. 하지만 김양심 씨가 상속받은 이후에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 3년 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24%가 적용이 됐어요. 보유기간 3년에 12%, 거주기간 3년에 대한 12% 해서 24%만 공제가 됐고요. 3,200만 원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김양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유했던 기간 6년 6개월을 빼고 나머지 본인이 보유한 3년 6개월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해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는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정을 해요. 요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정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김양심 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 6개월 보유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사망하신 아버지가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아닌 상속받은 이후의 기간만 적용해서 24%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주의할 점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는
동일 세대원이든 별도 세대원이든 통산하지 않고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거든요. 사망일 이후부터만 적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은 상속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일부터 장기간 보유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알아보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거주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80% 공제가 됩니다. 표 1과 표 2로 나눠주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요. 3년 이상일 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2%씩 적용을 받고요.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30% 동일하고요. 이 사이의 구간에서는 2%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해서 80%까지 공제가 적용이 돼요. 하지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여기 12%, 그리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3년이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8%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와 8%가 적용해서 2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3년 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12%와 거주기간 3년 12%가 적용이 돼서 24%가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표 2를 적용하려면 기본 조건이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이 표 2에서 80%까지 적용이 되고요. 1세대 1주택이지만 거주요건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30% 표 2를 적용하게 됩니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 2를 적용하게 돼요. 자, 헷갈리기 쉬운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주의해야 되고요. 이때는 항상 리셋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세대냐 동일 세대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충족하는 기간을 돌아가신 분과 통산하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보유 특제는 무조건 상속일 이후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과세 판정할 때는 동일 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이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줍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상할 때는 항상 통산하지 않고 상속일, 즉 사망일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자,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상속받은 주택 헷갈릴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와 장기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같이 살고 있었던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보유 거주 기간이 통산이 된다는 점. 하지만 아버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돌아가신 분이 충족을 했다면 동일 세대인 아내나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통산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동일 세대원이든 별도 세대원이든 항상 상속 개시일로부터 다시 리셋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2회 참고했습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